이 문제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물체 사이에 용수철을 놓고 압축시킨 다음에 동시에 가만히 놓게 되면은 이 두 물체는 용수철로부터 완벽하게 동일한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각각 받게 됩니다.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FT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용수철로부터 힘을 동시에 받는다.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는 충격량이죠. 충격량도 크기는 동일한 충격량을 받고 방향은 반대인 충격량을 동시에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체가 어떤 충격량을 받게 되면 운동량이 변화하죠. 그래서 A와 B가 운동량이 변화될 텐데 그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도 똑같다. 방향은 반대지만 운동량 변화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가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 둘 다 0입니다. 나중 운동량 보면은 A는 3mV가 되는 거고요. B도 3mV가 되어야 하는데 질량이 지금 m이잖아요. 그러면은 속력은 3V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이 문제는 핵반응식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핵반응식 그러면요. 왼쪽 위에다가는 질량수를 쓰죠. 그리고 왼쪽 아래에다가는 전하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 질량수 Wx 더한 것은 질량수 YZ 더한 거, 질량수가 보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하량도 AB 더한 거는 CD 더한 거와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식 가를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3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왼쪽도 4가 되어야 되죠. 지금 질량수 수소 2짜리, 그러니까 중수소죠. 중수소가 나와 있으니까 왼쪽 위에는 2가 되어야 되고요. 전하를 보니까 여기 2 더하기 0이에요. 그럼 2죠. 그럼 여기에 1 더하기 1, 2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붙어서 질량수가 2인 중수소 원자액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반응식 나를 보시면요. 아래부터 볼게요. 92 더하기 무엇은 56 더하기 36이에요. 그럼 여기 0이 나와야 되겠죠. 왼쪽 아래는 0이 나오고요. 141 더하기 92 더하기 3. 그러면 236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1 이렇게 돼야 되죠. 중성자가 맞습니다. 0, 1 중성자죠. 니은도 맞고요. 디귿 나는 핵분열 반응입니까? 라고 그랬는데요. 우라늄이 지금 중성자와 충돌해서 바륨과 크립톤과 같은 더 원자량이 작은 물질로 분열되었네요. 핵분열 반응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힘의 평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체 A의 질량 1kg, B의 질량 3k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수철 늘어난 길이 같고요. 그리고 가의 저울엔 35N이라고 표시가 되고 나는 지금 모릅니다.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이라고 가정했고 용수철 질량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바로 보도록 할게요. A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의 크기가 5N이냐 그랬는데요. 만약에 용수철이 없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4kg이기 때문에 40N으로 무게가 측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35N이라고 표시가 됐다는 얘기는 용수철이 5N만큼 당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A의 무게가 10N이어서 10N만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용수철이 5N만큼 빼준 거죠. 그래서 나머지 5N만큼 아래로 누르게 되는 거고 거기에 B의 30N 더해져서 35N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은 5N만큼만 당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을 보시면은요. 나에서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가 35N보다 크냐 작냐 같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요. 역시 A, B는 합해서 40N만큼 무게를 갖게 되는 거고요.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용수철이 5N만큼 B를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저울에 표시되는 그 무게도 35N이 표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보시면요. 가에서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 이거는 5N이죠. 이거는 5N이고요. 나에서 A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A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그런데 지금 B가 원래는 30N인데 위에서 용수철이 5N만큼 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B는 25N만큼 A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B가 A를 25N만큼 누르고 있고 A는 B를 25N만큼으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25N이 되고요. 5분의 1배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에너지 준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어의 수소 원자 모양이 나와 있고요. 지금 C는 가시광선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바로 보도록 할게요. A에서 방출되는 빛이 적외선이냐 그랬는데요. A는 C보다 지금 에너지 준위차가 더 크죠. 에너지 준위차가 더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더 짧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시광선인 C보다 파장이 더 짧아야 돼요. 그런데 적외선은 파장이 더 긴 거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에너지 준위 4에서 2로 가는 거 역시 가시광선입니다. 발머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시광선인데 C보다는 파장이 짧은 그런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B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H분의 E5 빼기 E3의 절대값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맞는 설명이죠. 그냥 공식이니까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요. D에서 흡수되는 빛의 파장, 그리고 C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 비교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아까 기억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C보다 D가 준위차가 더 크죠. 그러면 파장이 더 짧아야 됩니다. D가 짧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성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 B, C, D라 그랬고요.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 영역에 놓아서 자기화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는 외부 자기장이 없는 영역에서 얘네들을 지금 꺼내다가 두 자성체를 가까이 했을 때 이 자성체 사이에서 서로 작용하는 자기력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강한 자기장으로 A, B, C에 놨어요. 그리고 자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장이 제거된 상태에서 가까이 놓았더니 미는 힘, 당기는 힘 이런 것들이 작용했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 B, C, D는 각각 강, 상, 반 중에 하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게 뭔지 먼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A, B, C, D를 보시면은 지금 서로 미는 힘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A, B 중에 하나는 강자성이고 하나는 반자성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B, D도 얘네들 둘 중에 하나는 강자성이고 하나는 반자성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A, C, A, D는 당긴다 그랬죠. 그러면은 둘 다 강자성체일 수도 있고 하나는 강, 하나는 상자성체 이렇게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 A가 조금 많이 보이니까 이 중에서 A가 강자성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B는 반자성체여야 하고요. D는 강자성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AC가 당기는데 이게 강자성체일 수도 있고 상자성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A, D가 당기는 거 둘 다 강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B, C 사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게 반자성체, 상자성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일단 가능하고요. 저는 일단 운이 좋게도 이렇게 한 번에 나왔습니다만 한 번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번 시도를 하셔서 빨리 얘네들이 강반상 중에 어떤 것인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강자성체이다. 맞고요. 동그라미 기억이 당기는 힘이다. 자, C와 D, 상자성체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D, 강자성체는 하드디스크에 이용된다. 강자성체가 하드디스크에 이용되는 거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입자의 여러 가지 물리량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입자 A, B가 있는데 각각 질량이 M, EM이고요. 운동량의 크기가 EPP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입자의 물리량이 A가 B보다 큰 것을 고르라 라고 했는데요. 물질파의 파장이 바로 파악이 될 것 같네요. 운동량이 A는 EP, B는 P라고 했으니까 운동량이 큰 A가 물질파 파장이 짧겠죠. 운동량이 크면 파장은 짧으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속력을 비교해보면은 A가 가진 속력, 만약에 이걸 2V라고 한다 그러면 B는 2분의 1V가 된다. A가 B보다 큰 거 맞고요. 그 다음 운동에너지 2분의 1의 질량의 속력의 제곱이죠. 그래서 A 쪽을 살펴보시면은 2분의 1의 질량 M이고요. 그리고 속력은 2V죠. 제곱하면은 4V 제곱이 됩니다. B의 운동에너지 살펴보시면 2분의 1의 질량 2M의 속력 2분의 1V의 제곱이니까 4분의 1V의 제곱이 되죠. 비교를 해보시면은 A가 B보다 큰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체의 운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질량이 2kg이고 5m/s로 등속 운동하고 있었는데 구간 1을 지나면서 2m/s로 속력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동안 걸린 시간이 0.5초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물체가 구간 1을 지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시간도 나와 있고 속력의 크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 속도 2에서 처음 속도 5를 빼주고 0.5초를 해주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속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6m/s 제곱이 나오겠죠. 물체의 질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F는 ma에 공식 넣어주시면은 2 곱하기 가속도의 크기 6만 해주시면 12N이라고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요. 처음에는 운동량이 10이었어요. 나중에 운동량이 4가 됐죠. 6만큼 줄어든 거죠. 운동량이 6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충격량을 6만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이 6인데 시간이 0.5초였어요. 그러면은 힘은 12N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도 푸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구간 1에서 걸린 시간이 아니라 아무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하고 이 마찰 구간에서의 FS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구해주는 그런 문제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풀이 방법 다 함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찰자 A가 지금 광원하고 검출기하고 같은 관성계에 있고요. 그리고 B는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관찰자가 되겠습니다. 광원에서부터 빛이 방출되어서 검출기까지 도달하는데 지금 A가 관측한 시간은 TA가 되는 거고요. B가 관측한 시간 T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 L은 지금 A가 관측한 거죠. 그러니까 고유 거리가 L이고요. 그리고 고유 시간이 TA인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바로 보도록 할게요. A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그랬는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서로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내 시간은 빠르게 간다. 그러니까 A가 볼 때 A 시간, 내 시간은 빠르게 간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보시면요.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L보다 크다 그랬는데요. 고유거리가 L인데 지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 L보다 짧아지게 되겠죠. 상대방의 길이가 수축된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TA와 TB를 비교해 보시면은요. TA는 L이라고 하는 거리를 빛이 가는데 걸린 시간이 되는 거고요. TB라고 하는 거는 이거보다 짧은 거리, L보다 짧은 거리를 빛이 가는 그 시간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짧겠죠. TB가 짧은 겁니다. 지금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자기 유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긴 직선도선 A가 여기에 있고요. 원형도선이 있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X방향 혹은 플러스 X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혹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X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B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유도전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 되겠고요. 이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흘러서 B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A에 흐르는 전류 방향 플러스 Y 방향 맞고요. 반대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시계 방향이 되겠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B의 운동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일 때는 일정한 색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흐르지 않습니다. 자기장이 일정하게 되겠죠. 자기장이 일정할 때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파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t가 0일 때 지금 A, B의 파동이 있는데요. 둘 다 진행 속력은 1cm/s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x1의 변이도 y0, x2의 변이도 y0인데 t가 0.1초일 때,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지났을 때 이쪽은 y0보다 작아지고 이쪽은 y0보다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파동의 방향이 A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고 B는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다 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은 니은이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기억에 지금 주기 물어봤는데요. 진행 속력이 같기 때문에
여기 x의 이 변위 이것만 봐도 돼요. 그래서 지금 4cm마다 반복이 되고 여기는 8cm마다 반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기가 2배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긴 주기냐면 B가 긴 주기죠. 이건 천천히 움직이는 거고 파동이 A는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B가 A의 2배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T가 0.5초일 때 그러니까 0.5cm 움직였을 때죠. 지금 진행 속력이 1cm/s니까 0.5초 지났다 그러면은 0.5cm 이렇게 지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럴 때 x는 x1에서 a의 변이가 4cm냐 물어봤습니다. 이건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일단 4cm이려면 꼭대기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가는 오른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0에 근접하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0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x1이 지금 정확하게 4.5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센티미터이다 라고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가 틀렸고요.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LED와 회로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개의 LED 모두 다 동일한 거고요. LED는 PN 접합 이렇게 되어 있고 P형 반도체에 플러스,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가 연결되어야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 스위치 S1이 있고 S2가 있어서 각각 어디에 연결했느냐 아니면 열렸느냐 닫혔느냐에 따라서 지금 LED가 몇 개 켜졌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도 켜져 있지 않거나 전부 다 켜져 있는 거 먼저 파악해 주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도 안 켜져 있는 지금 A에 연결하고 S2 열려 있는 상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이쪽에 연결했다 그러면은 자, 긴 쪽이 플러스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가 될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켜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가 PN인데 이쪽에 X가 지금 PN이면 여기 흐르면서 이거 2개 켜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X 이쪽은 N이고 여기가 P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맨 위에 있는 LED도 여기가 NP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도 하나도 켜지면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는 NP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네요. 둘 다 NP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NP일 수도 있고 둘 중에 어떤 게 NP인지는 아직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많이 켜져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B에 연결하고 닫혀 있는 경우 자, B에 연결하고 여기 닫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쪽이 플러스네요.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이때 3개가 켜진다 그랬는데 일단 맨 위에 있는 거 들어올 겁니다.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LED는 좀처럼 켜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PN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켜지고 이것도 켜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3개만 켜지기 위해서는 여기가 PN 이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이거 조건 봤는데요. 세 번째 경우도 한번 볼게요. B에 연결하고 열려있는 경우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열려있는 경우에 한 개만 켜진다 그랬는데요. 이 경우도 부합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도 부합하네요. 이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이쪽 보시면 여기 NP 있으니까 여기가 둘 다 안 켜질 거고요. 여기 NP 있으니까 이거 둘 다 안 켜질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켜지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지금 어디가 N이고 어디가 P인지 다이오드들을 다 특정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X는 P형 반도체이다. 아니죠. N형 반도체죠. S1을 B에 연결하고 S2를 닫았을 때 이거 지금 닫았을 때죠. A는 순방향 전압이 걸려서 켜지는 거 확인했었죠.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이 2냐 그랬는데요. A에 연결을 하고 이거를 닫았을 때예요. 그럼 다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켜지는 거는 이거하고 2개 켜지겠네요. 여기 플러스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테니까요. 그래서 2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빛의 굴절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색광 X가 세타 I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밖에는 공기고 이 안쪽이 A 영역, B 영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에서 B로 또 들어가네요. 그리고 B하고 공기 사이에서 이쪽에서 지금 Q에서는 전반사하면서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X의 속력이 공기하고 A하고 지금 비교를 했는데요. 지금 세타 이쪽 오른쪽에서 크게 볼게요. 세타 I로 들어갔는데 세타 I보다 작게 이렇게 굴절해서 들어가죠. A에서의 빛의 속도가 작다는 얘기예요. X의 속력은 빛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작다 그랬는데 A가 작습니다. 틀렸고요. A에서 B로 들어가는데 지금 입사각이 이렇게 지금 작아졌죠. 그쵸? 입사각 이건데 작아졌습니다.
B에서 속력이 더 느리다는 얘기고요. 굴절률이 B에서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니은 맞습니다. P에서 세타 i보다 작은 각으로, 지금 이거보다 작은 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Q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느냐 물어보는 건데요. 자,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 작은 걸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더 이렇게 꺾이는 방향으로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누워진 방향으로, 입사각이 더 큰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기에서도 전반사가 일어났다면 여기에서도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파동의 간섭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A, B에서 스피커로 딱 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 길이 같다라고 이제 봐줄 수가 있고요. 지금 O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Q에서도 당연히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지금 P점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문제 한번 기억 니은 디귿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에서 같은 위상으로 소리가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같은 거리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위상으로 소리가 발생하는 거 맞고요. A, B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점 Q에서 보강 간섭한다 그랬는데 보강 간섭하는 거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자, B에서 발생하는 소리 위상만 반대로 하면은 B만 반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A, B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P에서 보강 간섭한다. 지금 여기에선 상쇄 간섭인데 B의 위상을 바꿔버리면은 이게 이제 보강 간섭으로 바뀌겠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광전 효과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색광을 쐈는데요. 거기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3E0, E0, 5E0 그리고 기억이라는 겁니다. 자, 금속판 PQ를 향해서 쐈는데 A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색광 A를 쐈는데 자, P에서부터 방출되는 게 3E0만큼이에요. 그래서 3E0만큼 이건 이제 P에서부터 나온 게 이제 A가 3E0만큼 이만큼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Q는 그냥 E0만큼 나온 거죠. 그러면 문턱 진동수는 문턱 에너지가 이 정도 되니까 문턱 진동수는 이게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럼 진동수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가 P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파장은 B가 A보다 길다 그랬는데 A, B, P에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기는 5E0만큼이잖아요. 5E0만큼 이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B가 A보다 에너지가 더 크죠. 에너지가 크면은 파장은 짧고 진동수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파장이 길다? 아니죠. 파장이 짧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E0보다 크다 그랬는데요. 지금 Q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보시면 A까지 가는 게 E0예요. 그럼 이거는 E0보다는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자기장의 세기가 뭐에 비례하냐면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하게 되겠죠. 그리고 방향은 전류의 오른손 감는 방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I0, EI0, 그리고 IC 이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P 지점에서 A, B, C에 의한 게 자기장이 0이에요. 여기에서 자기장이 0이다. 그리고 P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A에 의한 것만 따졌을 때는 B0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P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인데 일단 방향을 보시면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 이렇게 표시를 하죠. 거리는 4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I0예요. 이렇게 나온 게 지금 B0의 자기장 크기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를 봐주시면 B는 지금 전류의 방향을 모릅니다. 그래서 방향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거리는 4D만큼 떨어져 있고요. P까지 4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는 EI0예요. 그러면은 자기장의 세기는 EB0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은 아직 몰라요. 자,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전류의 방향을 보시면은 이쪽이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 방향 되겠네요. 그리고 거리는 E 루트 2D분의 전류의 세기는 IC인데요. 이게 뭐가 되어야 하냐면 이게 지금 다 해서 0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B0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I0하고 IC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IC는 루트 2분의 I0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이거 분모 유리화 하면은 2분의 루트 2I0다
그래서 니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도 잠깐 보고 가시면은요.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지금 플러스 Y 방향이냐 그랬는데 들어가는 방향이라 그랬죠. 그럼 지금 이 B 쪽에서는 이렇게 자기장이 흘러야 되는 거고요. 전류는 위쪽으로 흘러야 맞습니다. 플러스 Y 방향 맞습니다. 그리고 Q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6B0냐 그랬는데 Q 지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지점 여기에 있네요. A에 의한 거 나오는 방향이고요. D분의 I0이기 때문에 이거는 4B0가 되겠습니다. B에 의한 거 들어가는 방향이죠. 역시 D분의 2I0고요. 이거는 이거의 2배니까 8B0 되겠습니다. C에 의한 자기장 보시면은 이건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고 루트 2D분의 전류의 세기는 루트 2분의 I죠. 그래서 루트 2분의 I0 이렇게 써주시면 2D분의 I0가 돼서 2B0만큼 됩니다. 자, 들어가는 거 10B0 되는 거고요. 나오는 거 4B0 됩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6B0만큼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힘과 운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체 AB를 실로 연결을 했고요. A를 손으로 잡아서 정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A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더니 빨라졌다가 느려졌네요. 그리고 왜 빨라졌다 느려졌냐면은 4T에서 실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A의 운동 방향이 정해지죠. 처음에 이쪽으로 운동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쭉 가다가 끊어지면서부터는 점점 이제 느려졌다. 다시 이렇게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처음에 왼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게 끊어진 다음에는 더 빨라져야 돼요. 이렇게 가속도가 더 크게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빨라지다가 끊어진 다음에 느려졌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가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요. A의 운동 방향 T일 때하고 이때하고 OT일 때하고 지금 같냐고 물어봤는데요. 이때도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이때도 플러스 방향의 속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같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OT일 때 가속도의 크기가 A하고 B하고 지금 몇 배 차이 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건 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F는 MA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써놓으시고 A하고 B하고 어떻게 지금 이 F는 MA가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A, 실이 끊어지기 전에는 어땠냐면은 질량이 3m이고요. 가속도가 4t분의 V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질량이 3m에다가 지금 가속도가 2t분의 V로 바뀌었죠. 반대 방향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끊어지기 전에도 존재를 했던 힘이기 때문에 FA로 놔두고 2t분의 3mV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2t분의 3mV. 그럼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게 2t분의 3mV. 그리고 위에서 지금 실이 당기는 장력이 있겠죠. 장력이 얼마가 있을 텐데 그거하고 합하면은 지금 4t분의 3mV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력 T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위로 더 세게 당겨야 되겠죠. 이것보다 얼마큼 세게 당겨야 되냐면은 4t분의 3V, 3m에 4t분의 3V만큼 세게 당겨줘야 그래야 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방향까지 우리가 고려해 본다 그러면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이만큼 힘을 받는 거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B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역시 가속도는 처음에 4t분의 V만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질량은 2m이네요. 그런데 이거는 B가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힘 있죠. 2m의 가속도가 그냥 A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실이 당기는 힘, 실이 당기는 거는 못 내려가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이 힘이 지금 3m의 3V 나누기 4t라고 정해졌습니다. 위에서 구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 2A, 그 다음에 빼기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는 2분의 11이 나와야 돼요. 한마디로 4t분의 2분의 11V. 이게 B가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그 힘의 가속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B하고 A하고 지금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4분의 2V이고 이거는 2분의 11V. B는 8분의 11 이렇게 될 거고요. A는 2분의 V니까 2분의 1 비교해보시면은 4분의 11배다 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급 보시면요. 4t부터 6t까지 B의 이동거리 물어봤습니다. A의 이동거리 구하라 그러면 이 넓이 그냥 구해주시면 되는데 B의 이동거리 구해라 그랬기 때문에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가속도의 크기가 지금 이걸로 나왔죠. 8t분의
11V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 속력은 B도 처음에 같이 움직였으니까 이제 V죠. 끊어지기 전에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V만큼 움직였는데 이게 이만큼의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뭐 얼마가 지금 갔을 거예요. 이동거리 공식 뭐 이런 거 있죠. S는 V1T,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넣고 그냥 구하셔도 되는 거예요. V0가 그냥 V예요. 그럼 V 그리고 T, 걸린 시간이 지금 2T 동안이잖아요. 2T 이렇게 넣어주시고 2분의 1의 가속도는 8T분의 11V고요. T의 제곱인데 2T만큼이니까 제곱하면 4T제곱 이렇게 됩니다. 왼쪽 거는 2VT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 거는 4분의 11VT가 나오네요. 그래서 더해 주시면 4분의 19VT가 딱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력학적 과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기체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압력하고 온도의 그래프가 A, B, C 지금 두 번의 과정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A, B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A, B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등적 과정이다, 정적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B, C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다, 정압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ABC 과정을 나타낸 그래프, 또 다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은 AB가 등적이기 때문에 AB가 등적인 거, 부피가 일정한 거 한번 걸러 볼게요. 자, 이거 맞습니다. 부피가 일정한 거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부피가 일정하네요. 자, 이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BC 과정이 정압 과정,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C 과정 압력이 일정하고요. BC 과정 이거 압력 모릅니다. BC 과정 압력 모르고요. BC 과정 압력이 일정한데 이건 아까 틀렸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BC 과정 압력이 이건 줄어드네요. 5번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1, 2, 3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텐데요. 이번에는 뭐 늘어나냐 줄어드느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온도가 늘어나거든요. 절대 온도가 늘어나요. 절대 온도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쵸? 부합하죠. 그리고 BC 과정 보시면은 부피도 줄어들고 온도도 줄어들어요. BC 과정 보시면은 온도는 줄어드는 건 맞는데 부피도 줄어드나요? 압력이 일정한데 온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부피도 줄어드는 거 이거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모순점이 없어요. 자, AB 과정 온도 늘어나죠? 온도 늘어나는 거 맞고요. 부피가 지금 일정하다는 거 등적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피 일정한 거 맞고요. BC 보시면은 온도가 줄어들고 부피가 커져요. 자, 온도가 줄어드는 건 맞는데 부피가 커지는 게 이상합니다. 압력이 일정한데 온도가 줄어들 때는 부피도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뭐 이상기체니까 한번 써놓고 한번 볼게요. PV는 nRT 이렇게 써주고서는 이거를 그냥 상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주어진 그래프에서는 온도가 줄어들면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줄어들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선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죠. 3번에 지금 부피가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피가 줄어드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이 맞는 그림이다 라고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BC가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내려가느냐 라고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식으로부터 압력이 일정한데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같이 부피가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거.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가 비례하잖아요. 그 관계를 생각해 주시면은 1번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기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선상에서 점전화 AD를 고정해놨다라고 했고요. 지금 양전화인 P를 옮기면서 고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의 점전화가 지금 있는 거고요. 자, A와 B의 전하량 크기 서로 같고 CD 전하량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BC는 양전하고 AD는 음전하다 표시되어 있고요. P가 X는 4D 지점에 있을 때 P에 작용한 전기력이 0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전하의 종류 나와 있고 지금 0 나와 있는 거 친절하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기력 구하는 거 이렇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 크기 곱하면 되는 겁니다. 전하의 크기를 AB는 그냥 Q라고 놓고요. P의 전하는 QP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CD는 대문자 Q로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P에 지금 작용하는 게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A부터 보도록 할게요. A는 지금 당기는 힘, 마이너스 방향으로 P가 힘을 받겠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16D제곱이 되겠죠. 이거분의 Q에 QP가 되겠고요.
그냥 P라고 쓸까요? 어차피. 네. 그냥 P라고 쓰고요. 그리고 B에 의해서는 플러스 방향으로 거리는 2D니까 제곱하면 4D 제곱 되겠죠? 그리고 Q에 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방향 받겠고요. 그 다음에 16D 제곱분의 이번에는 대문자 PQ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는 8D 제곱만큼이네요. 플러스 방향으로 받는 거고 64D 제곱 그쵸? 그리고 PQ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다 더한 게 0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걸 계산하시면은 16분의 3QP 그쵸? 이걸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4D 제곱분의 3QP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지금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Q하고 라지 Q하고 관계가 나오는데 라지 Q는 4스몰 Q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지 Q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전하량이 A하고 C하고 비교하면 C가 전하량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요. P가 만약에 X는 D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이때 전기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량적으로 하기보다 정성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A, B에 의해서 왼쪽으로 강하게 밀려날 거고요. C에 의해서도 왼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D는 멀리 있으니까 당기긴 할 텐데 그렇게 뭐 강하게 당기지는 못하겠죠. 거리가 머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왼쪽으로 밀려날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A, B에 의한 힘 제외하고도 C, D만 봐서도 얘는 왼쪽으로 갈 텐데 A, B도 지금 얘는 왼쪽으로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하게 왼쪽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거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D급 보시면은요. P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가 6D에 있을 때 여기하고요. 10D에 있을 때 여기하고 비교를 해봐라 그랬습니다. 니은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즉 만약에 10D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보시면은 D도 강하게 오른쪽으로 그쵸? 6D에 있을 때랑 10D에 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D가 일단 굉장히 강하게 오른쪽으로 할 거고요. C도 강하게 오른쪽으로 밀 겁니다. 그리고 A, B는 거리도 멀고 전하량도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안 줄 텐데 아무튼 B가 좀 약하지만 이렇게 줄 거고요. D가 정말 약하게 왼쪽으로 조금 이렇게 당길 겁니다. 10D에 있는 위치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요. 6D에 있는 위치에서 보시면은 뭐 여기에서보단 강하게 A가 당길 거고요. B에선 이거보다 강하게 밀 겁니다. C에서는 여기하고 똑같은 크기로 지금 이렇게 밀 거고요. D에선 당기긴 당길 건데 좀 약하게 당기게 되겠죠. 뭐 이 정도 그림만 보셔도 10D에서가 오른쪽으로 받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6D에서보다 뭐 계산을 하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시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하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비교해봐도 10D에 위치했을 때가 훨씬 더 받는 전기력이 크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6D에 있을 때가 크다 그랬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체의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A, B가 지금 T는 0일 때 각각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T는 라지 T일 때 그때는 지금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건데 A, B 기준으로 한번 다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A는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 T는 0인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 P에 있었대요. V라고 하는 속력으로. 그 다음에 T가 이제 라지 T가 되었을 때 4V라고 하는 속력으로 R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B는 처음에 T는 0일 때 여기 V0라고 하는 속력으로 Q에 있었고 그 다음에 T가 되었을 때 라지 T가 되었을 때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4V의 속력만큼 뒤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3L이고 여기 X다라고 하는 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가요. B가 A의 2배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당연히 뭐 주어지지 않더라도 가속도의 방향이 A, B가 반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파악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시면은 A의 VT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처음에 V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4V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B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B의 그래프는 처음에 조금 밑에까지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네요. 처음에 V0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울기가 이제 2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2배가 돼서 이제 T가 되었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4V만큼 이렇게 지금 도달을 한다는 얘기죠. 속력이. 이 정도 그려놓고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0가 2V냐 라고 했습니다.
자, A는 똑같은 T라는 시간 동안 V에서 4V로 빨라졌고요. B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V0에서부터 마이너스 4V로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가속도가 지금 2배라 그랬잖아요. 가속도가. 자, 이거는 3V만큼 커진 거고, 그럼 여기는 2배만큼, 6V만큼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6V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2V가 되어야 마이너스 6V가 되어서 마이너스 4V만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B의 속력 V0는 2V가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X는 2L이냐 라고 물어봤는데요. 지금 X는 2L이냐, 여기가 지금 3L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가 3L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B의 그래프 쪽에서 와보시면은 B는 지금 이쪽으로 왔다가 이만큼 갈 거잖아요. 그쵸? 이만큼 갔다가 똑같은 거리만큼 다시 이렇게 와서 여기에 왔으면 이제 Q를 다시 지나는 거죠. Q를 다시 지나서 지금 이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뭐가 X냐면은 이만큼이 이제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2V였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V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확하게 3분의 1T, 3분의 1T가 돼요. 3분의 T, 3분의 2T 이렇게 지나서 여기가 T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정확하게 지금 합동으로 똑같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를 그냥 K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K, 여기 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그림이 조금 잘못되게 그려지긴 했지만 이 부분이 이 K의 3배예요. 그쵸? 여기가 3K가 됩니다. 그러니까 X가 3K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K는 넓이를 구해보시면은 3분의 TV가 K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분의 VT, 이게 지금 K이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면 X는 그냥 VT가 됩니다. X는 VT가 돼요. 그리고 A쪽을 보시면은 여기는 X 더하기 3L이라고 하는 넓이가 지금 이만큼이 되는 거거든요. 이만큼의 넓이, 자, 평균 속력이 2.5V이기 때문에 2.5VT, 그러니까 여기 다시 쓸게요. 2분의 5VT가 X 더하기 3L이 됩니다. 자, 그런데 X 여기서 구했죠? VT라고. 그러면은 2분의 3VT가 3L이 되고요. 그러면 L은 2분의 1 VT가 되겠습니다. 자, X하고 L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X는 L의 2배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속력하고 속도하고 다르죠. 속도를 물어봤다 그러면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하고 해가지고 시간을 나눠주면 되는 거지만, 속력을 물어봤다 그러면 얘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간 모든 거리를 다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거리 지금 다 아까 구했습니다. K가 지금 3분의 VT인데 지금 3분의 VT만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러니까 3분의 2VT만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원점까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게 X만큼, VT만큼 이렇게 간 거죠. 그럼 총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5VT만큼 되겠네요. 3분의 5VT만큼이 총 이동거리가 되겠고요. 시간은 라지 T만큼 걸렸으니까 3분의 5V가 평균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h에서 지금 4V로 운동하는 거, 그리고 마찰 구간 1, 2를 지나서 2h 최고 높이인 t에 최종적으로 도달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거대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조금 특이한 거는 마찰 구간 1, 2가 있는데 2번 구간이 1번 구간의 3배이다 라고 하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VS분의 VR, 이 부분에서의 속력하고 이 부분에서의 속력하고 비율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P 부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보시면요, mgh 더하기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V가 지금 4V예요. 그래서 16V의 제곱 이렇게 써줄 텐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너무 조금 복잡하니까 mgh를 P, 라지 P라고 쓰고요. 2분의 1 mv의 제곱을 라지 K라고 쓰면은 16K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 부분은 라지 P 더하기 16K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Q 지점 보시면은 위치 에너지가 그거의 2배죠. 그럼 2P라고 써주시고 운동 에너지는 3V제곱이니까 9K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마찰 구간이 있었죠. 에너지 로스는
지금 P 늘어났고 7K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이거를 변화량으로 볼게요. 플러스 P 빼기 7K, 이게 지금 에너지 손실의 변화량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은요, 이 사이에 마찰 구간 없죠. 보존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P 더하기 2분의 1 M VR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찰 구간 있는데 이거는 3, 이 로스, 그러면은 3P 빼기 21K만큼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S에 도달하게 되면 P 더하기 2분의 1 M의 VS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T에서 정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2P만 남죠. 2P 이렇게 써주시면은 다 이제 우리가 문제의 내용을 메모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을 막 할 게 아니라 조금 선택해 가면서 얼만큼 변화했고 얼만큼의 변수가 지금 움직여지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 이거하고 이거 요것만 우리가 집중해 가지고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Q하고 T하고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 2P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9K인데 9K가 사라졌죠. 그쵸? 9K가 사라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9K는 사라졌으니까 마이너스 9K는 3P 빼기 21K다 봐주시면 되겠죠. 이게 변화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은 딱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12K가 3P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P는 4K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하나가 나와요. 그럼 굉장히 쉬워져요. 이거는 마이너스 3K가 되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9K가 됩니다. 자, 지금 P하고 R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만큼에서 3K가 사라졌는데 그게 이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 16K에서 3K가 사라진 거 이거는 13K가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13K가 된다는 거예요. P는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S하고 T를 보시면은 지금 2분의 1 MVS의 제곱이 P가 되는 거예요. 그쵸? P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MVS의 제곱이 P라고 하는 것과 이게 바로 4K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4K예요. 그럼 VS분의 VR은 일단 S제곱분의 제곱을 볼까요? 제곱분의 제곱은 4K분의 13K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K도 없어지면 4분의 13이죠. 여기에다 루트 씌우면은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루트 13만큼 그렇게 비율이 결정이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